저는 올해 91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전히 매일 아침 걷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가끔 골프를 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지만 한때 나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0년 전 저는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심이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중간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고 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은 나 자신의 몸과의 전쟁이다. 발은 걷고 싶어 하지 않고 무릎은 부러질 것 같고 정신은 지쳐 있다. 의사로서 저는 약물, 물리치료, 심지어 침술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내게 말했다. 너는 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지만 몸은 매일 부드럽게 돌봐주기만 하면 돼. 나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완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저는 몸의 작은 부분들을 듣고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노인이 자주 잊어버리지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중요한 부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 발.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려. 겨드랑이,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해독을 지원하는 곳. 3. 서해부. 혈액순환과 간에 영향을 미친다. 4. 등과 두피. 신경과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한 부위만 관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부드럽게 씻고, 마사지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샤워할 때, 아침차를 마실 때, TV를 볼 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뚜렷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무릎 관절이 더 이상 심하게 아프지 않다. 저는 더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더 이상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마치 다시 물주기를 받은 것처럼.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4개의 신체 부위가 전신 건강을 결정합니다. 1. 발 관리. 2번째 심장. 많은 노인들은 발이 아프고 차갑고 저리는 것을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발은 단순히 걷는 곳이 아니라 제2의 심장으로서 혈액순환과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어 온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 간, 뇌와 같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주 어지럽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손발이 차가워진다면 발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발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매일 밤 발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깨끗이 씻고 말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저는 더 잘 자고 다리가 더 따뜻해지고 특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다. 매일 꾸준하고 친절하게 발을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발을 돌보는 4단계 스파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5, 10분만 투자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당신의 발이 눈에 띄게 젊어질 것입니다. 1단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저녁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과 신선한 생강 몇 조각에 발을 10분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2단계.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세요. 이곳은 습기가 잘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닦고 양말을 신거나 잠잘 때 젖지 않도록 하세요. 3단계.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용천혈을 원형으로 문지른 다음 발바닥을 따라 문지릅니다. 가시공, 나무 롤러 또는 따뜻한 물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발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자연 유래 보습제로 보습하기. 코코넛 오일, 양모지방, 올리브 오일.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갈라진 발이 쉽게 뒤꿈치가 갈라져 통증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환자 이순자 할머니는 한때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3주 동안 제 말을 듣고 따라하신 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병원에 오셨고 더 이상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매일 밤 발을 마사지하기만 해도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저리지 않아요. 가벼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노년에게 스스로 주는 선물입니다. 2. 겨드랑이 자연해독센터 발을 돌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수면, 소화 및 면역력까지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몸의 중요한 교차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다음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심지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읽고 자신의 몸을 관찰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겨드랑이는 실제로 인체의 중요한 자연 해독센터 중 하나입니다. 아시나요? 우리의 각 겨드랑이 아래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양이나 불필요한 덩어리가 아니라 밤낮으로 조용히 활동하는 검은소입니다. 림프계는 바로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노화된 세포를 수집한 다음 이를 림프절로 이동시켜 필터링하고 제거하거나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올바르게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것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형태의 로론 더도란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냄새는 정말 기분 좋지만 겨드랑이는 항상 답답하고 통풍이 잘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땀이 변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땀샘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산업용 더도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코코넛 오일, 희석한 베이킹소다 또는 간단히 씻고 자연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닦은 후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각 쪽에 대해 약 2~3분 정도 합니다. 세게 누르지 않고 림프절을 가볍게 깨우는 듯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더 잘 자다. 심지어 바람이 바뀔 때마다 자주 겪던 가벼운 감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겨드랑이 부위는 작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의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것이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무향이 가장 좋음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잘 말리세요. 겨드랑이는 습기가 잘 차서 곰팡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잘 말리세요. 겨드랑이는 습기가 잘 차서 곰팡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한 더드란트를 사용하지 말고 자연 재료로 대체하세요. 강한 로론 더도란트를 사용하지 말고 자연 재료로 대체하세요. 매일 아침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단 2~3분만. 특별한 오일은 필요 없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손을 돌리면서 겨드랑이를 문질러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5~7일 동안 지속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이 덜 마르고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없어진다는 작은 징후들.
이것은 림프계를 활성화한 결과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을 겨드랑이 관리를 위해 할애합니다. 아침에 양치하고 차를 우린 후 나는 욕실에서 몇 분이면 끝난다. 끝난다. 간단하게. 하지만 꾸준히. 3. 서해부. 간과 혈액순환의 관문, 겨드랑이 부위를 돌보는 습관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제 몸이 마치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예전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몸의 다른 어떤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제가 림프계와 순환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서해부가 바로 혈액, 림프계, 소화계의 교차점이며 특히 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서해부가 중요한가요? 서해부,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의 위치헌은 서해 림프절, 대퇴동맥, 주요 림프관이 집중된 곳입니다. 의학에서 이것은 하부순환 제어 지점으로 간주됩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혈류가 여기 지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부는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하복부 염증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간과 소화 기능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서해부가 막히면 너무 많이 앉아 있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림, 다리 경련, 엉덩이, 아랫배 통증, 불면증, 소화불량, 심지어 간기능 장애까지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한때 서해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위생만 깨끗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80세가 넘으니 앉아있으면 다리가 쉽게 저리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허벅지에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간 검사 결과 수치가 약간 높지만 뚜렷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나는 서해부가 다리 혈관과 복부의 교차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한번 돌봐보기로 결정했다. 매일 아침 저는 3가지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1.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사타구니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저는 무향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씻은 후에는 특히 땀과 세균이 쉽게 쌓이는 허벅지 안쪽을 잘 말려줍니다. 기가 통기성이 좋은 꽉 끼지 않는 속옷을 입는다. 저는 부드러운 면 소재의 속옷으로 바꾸고 허리밴드가 적당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허벅지 부분이 조여지는 꽉 끼는 바지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입니다. 3.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는 몇 가지 동작을 하세요. 저는 요가나 헬스장을 다니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앉아서 무릎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벌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뿐이다. 가끔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서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몇 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며칠 후에는 이상하게 편안해진다. 작지만 필요한 주의사항. 너무 꽉 끼거나 더운 소재의 속옷을 입지 마세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서해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손바닥으로 허벅지에서 아랫배까지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이 부위에 화장품이나 향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매우 자극적입니다. 혈액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어떤 약보다도 더 잘 치유됩니다. 사타구니, 비록 은밀하고 섬세하지만 생명 에너지의 입구입니다. 각 노인은 그 지역을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돌봐야 하며 마치 조용하지만
정원의 신선함을 결정짓는 지하수를 돌보듯이 해야 합니다. 4. 등과 두피, 기억력과 신경과 관련이 있다. 수년간의 직업 생활 동안 저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점차 건망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고 가스 잠그는 것을 잊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도 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노인이 되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예전처럼 고르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혈류는 심혈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등과 두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등과 두피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등, 특히 흉추와 경추 부위는 많은 교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내장기관과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억, 감정, 수면 조절 중심과 관련된 수백 개의 작은 혈관과 신경이 있는 영역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불면증에 걸리고 경미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주 잊어버리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저는 한때 옛 제자들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부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고전의학 논문에서 읽었던 것을 기억했다. 흰머리, 굽은 등, 흐릿한 눈. 나이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정수리와 척추의 기혈 부족의 결과입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허리와 두피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나요? 1. 목욕할 때 등을 마사지하다. 저는 긴 손잡이와 부드러운 털이 있는 등을 위한 브러쉬를 샀습니다. 매번 목욕할 때마다 아래에서 위로 방향으로 등을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세게 누르지 않고 그냥 고르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 때 저는 테니스 공을 등을 벽 사이에 놓고 세로로 부드럽게 굴립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허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혀, 매일 아침 두피 마사지 머리를 빗을 때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관자놀이, 목덜미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매일 아침 3, 5분만 해도 그 후에는 머리가 매우 맑아집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기분이 더 좋고 기억력이 다시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75세의 친구인 박미자 할머니에게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자주 잊어버린다고 자식들이 불평하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두피 마사지를 하도록 안내했고 한 달 후에 손주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이제 우리 생일도 기억하고 이름도 제대로 부르세요. 이 지역을 돌볼 때 몇 가지 주의사항. 손톱으로 두피를 세게 긁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머리를 마사지할 때 손바닥에 페퍼민트 오일이나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긴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등을 마사지할 때 척추 부위를 강하게 누르지 말고 허리 근육 양쪽에서만 굴려주세요. 아침에 목, 어깨, 목덜미를 스트레칭하는 몇 가지 동작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짧은 시간 후 저는 머리가 더 맑아지고 더 깨어나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흐릿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는
잊어버렸던 제 옛 전화번호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기억력이 항상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우리가 신경과 순환계를 조용히 지탱하는 신체 부위를 돌보는 것을 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기억이 길러지는 고신등과 두피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마음이 산만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서둘러 약을 찾지 마세요. 조용한 아침을 시도해보세요. 부드럽게 머리를 빗고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고 몇 분 동안 등을 굴려보세요. 가끔은 몸이 올바르게 만져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회복에 충분하다. 작은 돌봄 습관을 하나하나 적용한 후 제 건강이 확실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매일매일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부위만 돌보는 것을 선택해요. 마치 자신과의 약속처럼. 4대 중점 부위 관리 일정. 월요일은 발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말리고 자기 전에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수요일은 겨드랑이입니다. 깨끗이 닦고 림프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 3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금요일은 서해부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늘리고 서해부를 건조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일요일은 등과 두피 머리 마사지, 부드럽게 빗질하기, 공으로 등을 마사지하여 이완시키기. 각 부위는 5도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목욕, 휴식 또는 잠자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지 않다. 규칙적인 것이 중요하다. 자기 관리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노후의 건강은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럽고 꾸준하게. 그리고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